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올해 1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났죠. 무주외반증 판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주외반증이 이제 엄지발가락 옆이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무주외반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해버렸죠. 1심하고 항소심으로 사실상 끝난 거고, 항소심에서 했었던 그 부분을 그대로 인정했던,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이제 심리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2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의 판정이 정확한 대법원의 결정 내용입니다. 무주외반증이 흔히 엄마 혹은 엄마 친구들 발을 보면은 발가락이 그렇죠. 이제 안쪽으로 휘어있는, 그렇죠. 엄지발가락 예. 튀어나오면서 예. 네네. 그걸 무주외반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무주외반증과 관련돼서 수술보험금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직접 치료 목적을 어디까지 보느냐, 그게 이제 쟁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접 치료에 대한 목적이란 게 되게 애매한데요. 이 무주외반증이 문제가 됐던 게 인대와 뼈를 좀 잘라내고 네네네. 똑바로 맞춘 다음에 핀을 꽂아서 고정을 시켜놓고 네네. 1년 정도 후에 이 고정시켰던 핀을 다시 빼서 하는 수술이 2번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네. 핀을 삽입할 때 수술이 한 번 이루어지고 네. 핀을 뺄 때 다시 한번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네. 핀을 빼는 게 수술이냐 아니냐 혹은 직접 치료냐 아니냐 이런 걸로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튀고 엄지발가락 안쪽이 안으로 휘니까 일단 모양이 변형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양을 바로 교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 고정이 아니라 교정. 뼈를 깎을 거 깎고 교정을 한 다음에 내 고정물을 이제 삽입을 하고, 흔히 핀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고정이 완료가 되면 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핀을. 그 다음에 이제 재건술을 계속 유지해 주는 식의 보통 무주외반증의 수술의 치료 일련의 과정인데, 문제가 되는 건 내 고정물을 고정해서 삽입을 했는데 나중에 제거했던 부분은 무주외반증의 직접적인 치료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왔죠. 네, 그게 이제 항소심의 내용이어서 과연 그런 건지. 근데 이게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감독원, 네, 예. 거기에는 그것도 일련의 과정 안에 포함시켰다. 그 부분에 상반되는 내용의 판결이 되어가지고요,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 2016년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무주외반증의 핀 삽입과 핀을 제거하는 1년의 수술을 각각 한 번씩 총 2번의 수술로 봐서 2번 다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론을 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6년 후인 2022년 초에 항소심에서는 2번째 수술, 핀을 제거하는 거는 수술로 보긴 하지만 직접 치료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치료로 볼 수는 없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론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보통 치료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증상 치료거든요. 증상을 호전하는 치료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김새가 다 틀리잖아요. 신체도 틀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증상이 굉장히 아프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증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 고정물을 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뭐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있으나 없으나 치료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죠, 어떤 환자에게. 근데 어떤 환자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이때 일률적으로 환자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직접 치료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서 이 환자에게는 이 치료가 필요하고, 이 환자에게는 그게 직접 치료가 되죠. 이 환자에게는 그게 필요 없어. 그러면은 같은 치료법이라 하더라도 환자에 따라서 직접 치료일 수도 있고 직접 치료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개인적인 제 견해는. 수술은 수술인데 네. 직접 치료이었냐 아니었냐가 또 전점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접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률적으로 고정된 부분이 아니라 개별적인 거죠, 환자에 따라서. 보통은 이 치료가 필요 없는데 이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필요 없는데 이 환자에게 역시나 필요 없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안의 환자는 통증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판결난, 네, 그 사안은 통증이 있었고 굉장히 미물감도 느끼고 불편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 기록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 의사분이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치술이 아니다라는 등등의 의견을 아마 제출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직접 치료의 범위에서 빼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접 치료가 아니었으니 수술은 맞지만 수술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제거에 관한 부분들은 직접 치료의 목적이라고 하는 약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 치료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보통 이 치료는 직접 치료인 거죠. 직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야 당연히 전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수술의 직접적인 부분은 환자가 고통스러워하고 통증이 있고 불편한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직접 치료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에 저는 이제 동조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먼저 한번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예. 보통 암의 직접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잖아요.
있나요? 암을 제거한다거나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거나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려고 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이 환자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 수술하면 죽게 생겼어요. 예. 그러면 그분에게는 면역력을 필수 불가결하게 일단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암을 제거하거나 암 증식 억제 치료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의 암을 제거하고 증식 억제가 직접 치료니, 그럼 이분에게는 몸을 회복시켜주는 면역력 회복이 단순히 그냥 몸을 좀 건강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치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직접 치료가 아니냐, 직접 치료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필수 불가결하게 면역력을 회복시켜서 수술에 들어가는 경우는 직접 치료의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주위반증에 같은 경우에도 그 환자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미 삽입했던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물질이 몸에 들어갔는데 통상은 필요한 수술이라고 보는 게 상식이지 않을까요? 예외적으로 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예외적인 거지, 반드시 제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원칙과 예의가 좀 뒤바뀐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그리고 판단인 보험을 잘 모르고 법을 잘 모르고 의학을 잘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직접 치료와 간접 치료에 대한 개념, 구분, 이게 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분쟁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접 치료는 통증이 완화시켜주거나 없도록 개선시켜주거나 뭐 이런 치료는 직접 치료로 봐야 되겠죠. 원래 M코드잖아요, 그죠? M20 코드. 네네, 20코드 20.1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Z47 코드. 그렇죠. 코드가 다르다. 그런데 코드가 다른 거하고 직접 치료의 여부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나라는 의문도 듭니다. 왜냐하면 진로와 관련된 코드의 문제고, 그 두 개가 나에겐 다 필요하다면 그 두 개가 나에게는 직접 치료인 거지, 직접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직접 치료의 범위가 다르다? 아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치료는 코드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여러 개의 치료 코드가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바라볼 때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걸 제거해 줘야죠. 내 고정물이 들어가서 통증이 유발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빼줘야 되는 건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부분의 코드가 M코드 안에 집어넣든 별도의 코드로 하든 간에 어쨌든 내 고정물을 빼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걸 빼내야지 내가 통증이 개선되는 거 아닐까요? 통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코드가 M코드고 Z코드에 따라서 빼내는 것이 달라지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증상이 없는데 빼면 Z인가요? 증상이 있고 빼면 M인가요? 어쨌든 M이나 Z는 그 부분에 대한 코드에 맞는 일련의 치료 행위를 그렇게 분류한 것이고, 분류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는 빼내야 된다라고 하는 치료 행위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보면 M코드냐 Z코드냐 가지고 코드 싸움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보면 이게 직접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네. 그러고 나서 보험사들은 판례를 근거로 해서 보험금 지급을 지금 거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게 아니니 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이긴 합니다만, 우선은 재판은 당해 사안에 관해서만 그 효력이 있어요. 제가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그 사건에서 패소했다가 나와 보세요. 그러면 대응을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자료에 의해서 재판부가 판단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결과만 보고 따지잖아요. 졌다더라.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구체적인 환자의 상태라든가 증상이라든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졌으니까 안 된다더라,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얼씨구나 증상과 환자의 상태에 상관없이 대부분 판례라든가 항소심 판례가 얼마나 좋은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요. 방금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한테는 이게 직접 치료인 것은 환자 본인이 알아요. 아픈데 어떡하겠냐고요. 아픈데 증상이 없이 거짓말로 아픈 척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아픈데 거기에 적절한 치료 방법이 빼내는 것이라면 그건 직접 치료에 해당이 되고, 그런 과정으로 다툰다면 또 다른 사안에서는 승소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금액이 적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보험금 자체의 소송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게, 당사자가 그 금액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비 효과 부분을 해볼 때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 쪽에서 거절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소액이긴 하나 본인 소송이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든 간에 소송 과정을 거쳐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그게 해결
해결이 될까요? 정책적으로 정부 당국에서 그걸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생겨서 좀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달리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보험사는 항소심 판례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자는 어떻게 대항해야 되냐라고 하면 소송 이외에 뚜렷한 방법은 없다. 없어요. 네. 그럼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거기서도 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소송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이야 각자의 결정에 따를 문제지만 소송을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혼자서 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안마다 다르다. 그다음에 직접 통증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아파서 빼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게 왜 직접 치료가 아니겠냐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승산이 있다라는 정도는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상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의 이물감을 느끼고 통증이 오는 환자분들, 특히 이제 피보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상품 교육 자료를 봤는데요. 네.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떤 보험사에서 무주해반증 핀 제거술을 보장한다 상품을 내놨어요. 네. 이게 가능한가요? 그건 상품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남들이 안 파는 상품을 어떤 상점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품이 지금 약관을 제가 제대로 본 게 아니라서 네. 마찬가지 좀 있다가 정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때 다시 그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험 안내장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보험 약관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핀 제거술도 포함해서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믿고 한 보험 계약자에게는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 줘야 되죠. 단순히 그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정도까지 명시적으로 했다면 아마 이번 대법원 판례를 보고 무주 예반증의 경우에 핀 제거술을 다른 보험사는 해주지 않는데 이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는 그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발상은 있을 수 있거든요. 보험 상품도 상품입니다. 보험 약관은 상품 설명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상품의 문제는 만들기 나름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핀 제거술 하지 않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손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 부분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내놓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품이라는 점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럼 다만 과거에 가입했던 무주예반증 핀 제거술을 보장받았던 걸 봤었는데 내가 했으니까 못 받아 이런 분들만 억울하게 된 거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소멸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보험 네. 그 금액은.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치의 소견서를 따라서 그다음에 본인의 통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한 거기에 근거해서 그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그게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의학 상식에 비춰서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봐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결국 소송을 한다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움직일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오늘 무주예반증 핀 제거술에 관련돼서 변호사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